2년 전. 뭐 하는데 자꾸 대답이 없어? 내가 아까부터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불렀어? 나 오늘 원고 마감 있는 날이라 바빠가지고 당신이 부르는지 몰랐네. 요즘 새 동화책 작업 들어갔잖아. 근데 무슨 일이야? 좀 있으면 우리 아들 학교 끝날 시간이잖아. 얼른 가서 집에 데리고 와. 미안한데 당신이 다녀오면 안 될까? 나 지금 정말 많이 바빠서 부탁 한 번만 할게. 넌 그게 집에서 노는 여자가 할 소리냐? 재택근무랍시고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시간 때우는 주제에. 그러는 당신은 무슨 말을 매번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시간이나 때운다니.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무야. 남들 회사 근무하는 시간만큼 나도 집에서 일하는 거라고. 아휴, 또 따박따박 말대꾸 아주. 됐으니까 얼른 가서 아들 데리고 오기나 해. 당신이 가면 되잖아. 넌 남편한테 그런 잡일을 시키고 싶냐? 여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아들 픽업하는 일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시간 맞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면 되지.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나도 이런 부탁 안 해. 난 오늘 동화책 원고 때문에 바쁘고 당신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잤잖아. 그랬으면서 아들 데리러 나가기가 그렇게 귀찮니? 아이고, 꼴랑 동화책 작가도 직업이랍시고 유세 떨기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직 다 못했다 왜? 솔직히 당신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집에 있으면 살림살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회사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엉망이잖아. 그래봤자 집 어지러운 모습 보는 거 당신 퇴근하고 30분도 안 돼. 내가 일 마치고 나서 밥이랑 빨래랑 청소랑 다 하잖아. 정작 손 하나 까딱 안 한 게 누군데? 아, 너란 여자 질린다 정말. 남편이 뭐 하나 호통치면 아내가 좀 죽어 지내는 맛도 있어야지 말이야. 우리 부모님 시절 같았으면 당장에 소방 맞았어. 와, 당신 진짜 말 함부로 한다.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왜 갈수록 꼬장꼬장해져? 마누라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서 그런다 왜? 아무튼 간에 난 오늘부로 본가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집 정리하고 조만간에 갈라설 준비해. 그럼 뭐 내가 겁먹을 줄 알고? 나도 나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이랑은 더는 못 살아. 몇 달 뒤. 받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대신 약속대로 아들은 내가 키워. 앞으로 살 집은 정했고 왜? 이제 와서 내 걱정이니? 살 집 없어서 괜히 나한테 집값 좀 빌려달라고 들러붙을까봐 묻는 거야. 신혼집 반씩 나눈 돈이랑 위자료로 작은 빌라 하나 구해놨으니까 신경 꺼. 그동안 함께여서 참 더러웠고 앞으로는 다시 마주치지 말자. 며칠 뒤. 큰 책상은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고요. 작은 책상은 아들 방으로 갈 거예요. 짐 안 상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웬 소란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옆집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없는 소리 말고 대답이나 해.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저희가 오늘 이사 중이어서요. 예끼 이 사람아. 이사를 올 거면 전날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지.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하고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사가 바쁘니까 나중에 천천히 사과랑 드릴게요. 인사 같은 건 필요 없고 짐을 보아하니 남자아이를 키우는 모양인데 내가 아주 단단히 지켜볼 거야.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해봐. 당장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릴 테니까는. 그날 밤. 실례합니다. 저 옆집 이사 온 사람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내가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사떡 좀 맞춰왔어요. 나 떡 안 좋아해. 어, 그럼 다른 간식이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 젊은 옆에 내가 왜 그리 눈치가 없어? 말 섞기 싫으니까 썩 꺼지라는 소리잖아. 아, 저기요, 할머니. 이사하느라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드린 건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도 사과의 뜻으로 이러는 거잖아요. 그 쫑알쫑알 시끄럽기는 내 경고를 가짱게 받아들인 모양인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알겠어요. 가요. 간다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한 달 뒤. 분리수거 중이신가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그래 주시면야 저야 감사하죠. 근데 어제 401호랑 또 한바탕 하신 모양이던데. 말도 마세요.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괴팍하게 구는지 이사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달을 꼬박 그러신다니까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래요? 저녁에 집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문이 부서져라 두들길래 나가봤더니 왜 남의 집에 음식 냄새 풍기냐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하다 이젠 집에서 밥도 해먹지 말라는 건지. 에휴. 그 할머니 원래 그래요. 원래 살던 사람도 등살 못 이겨서 도망치듯 이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쌌던 거군요. 아무튼 이사 제대로 잘못 왔나 싶네요. 할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 작업은 작업대로 안 되고 심지어 원형 탈모까지 걸렸다니까요, 저. 대체 왜 그렇게 꼬장꼬장한 거래요, 그 할머니는?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불똥이 튈지 몰라서 다들 피하거든요. 가족이나 자식은 없고요. 만약 있으면 중재를 좀 부탁드려볼까 하는데. 혼자 사세요. 명절 때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걸 봐서는 자식이나 친지들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암튼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뭐. 며칠 뒤. 엄마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릴게. 가방 얼른 싸서 나와. 아들! 이러다 학교 지각하게... 할머니, 왜 거기 그러고 계세요? 혹시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일 없으니까 가던 길 가. 일이 없긴요.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겠는데 어쩌지? 그럼 저 혼자 학교 갈게요. 저도 이제 10살이니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씩씩하기도 하지. 실없는 소리 아들 말어. 얼른 아들 학교 데려다 주기나 해. 이번 한 번만 성질 좀 죽이세요.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요. 부모한테 자식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어린 아들을 혼자 보내. 그건 그렇지만. 아이고, 괜찮으세요? 또 시끄러워서 와봤더니 이게 뭔 일이래요? 마침 잘 왔네, 경비 양반. 저 철없는 여편에 좀 내 앞에서 썩 치워주게. 할 일 없으면 경비 양반이 구급차 좀 불러주고. 할머니, 혹시 지금 일부러 모질게 구시는 거예요? 제 아들 때문에? 노인네 아파 죽는 걸 보고 싶은겨? 자네가 얼른 길을 나서야 나도 마음 놓고 구급차를 타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잠시 후. 할머니, 계세요?
남의 집엔 또 뭐 한다고 와? 걱정돼서 왔죠. 발목은 좀 어떠세요? 자, 깁스한 거 봤지? 봤으면 가봐. 저기요, 할머니. 저 너무 복잡해서 그러는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어른한테 대답은 무슨 대답? 버르장머리 없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평소엔 절 쥐잡듯이 잡아대시다가 오늘은 또 본인 아픈 상황에도 제 아들 걱정이었잖아요. 할머니 본심은 대체 어느 쪽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어떤 분으로 대해드려야 하나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주시게. 절대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내 속마음을 알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할머니, 얘기 끝났으면 이거 가지고 내 집에서 썩 나가. 이건 뜨개질로 만든 털장갑이네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아들이 아침에 내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그거 가져다 주면 할머니 별일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나 전해. 아, 나가라니까 왜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어? 또 경찰에 신고를 해주랴? 아, 네, 갈게요. 간다고요. 대신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주무십니까? 소방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소방관입니다. 문 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사방이 온통 불바다예요. 거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문을 부수고 진입하겠습니다. 잠깐만 버티고 계세요. 맞다. 아들. 준원아. 준원이 방에 있니? 얼른 일어나. 집에 불 났어. 괜찮으십니까, 여사님? 작은 방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 먼저 구해주세요. 일단 먼저 대피하세요. 아들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얼른 밖으로 모셔. 잠시 후. 괜찮은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할머니도 탈출하셨네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친 데 없냐고 물었어. 전 괜찮지만 아들이 아들 두고 혼자 나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있어봤자 소방관님들께 방해만 되니까. 수색 중이니까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드님께서 방에서 잠들어 있던 게 맞습니까? 왜요? 우리 아들 못 찾았어요? 계속 수색 중이기는 한데 방에는 없었답니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제발. 댁, 엄마란 사람이 어디 함부로 눈물을 보여? 내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테니까 마음 다 잡고 기다려. 할머니. 안 됩니다. 위험하세요. 그래요, 할머니. 발목에 깁스까지 한 분이 가면 어딜 가신다고요. 어차피 늙어서 곧 오래가지 않아 죽어 없어질 몸일세. 앞날 창창한 새싹 하나 살리고 떠나는 길이면 옥황상제님도 굽어 살피시겠지. 할머니? 할머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이튿날 낮.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들다 마다. 병원인 거 보니까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구먼. 헌데 아들은 어찌 되었나? 기억 안 나시는 모양이구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구덩이 속에서 할머니께서 제 아들을 얻고 나오셨어요. 덕분에 별탈 없이 무사하고요. 그랬구만. 참 다행일세. 근데 어디서 발견되었다더냐?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대요. 안방 화장실? 네, 안방 화장실이요. 아들이 저보다 먼저 불난 거 발견했거든요. 잠든 엄마를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제 코랑 입부터 가려줄 생각으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연기를 마셔서 실신해 있었대요. 소방관 분들도 제 아들이 거기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할머니께서 발견해 주셨던 거고요. 하기사, 안방에서는 이미 자네를 구출한 다음이었으니까 다른 곳들을 찾아다녔겠지. 더군다나 제가 아들이 자기 방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아들 생명의 은인이세요. 감사는 무슨, 별탈 없이 잘 끝났으니 되었네. 근데 왜 제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할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세요? 벌써 잊었는가? 내 사연 모를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할머니가 제 아들 생명의 은인이시라고요. 생명의 은인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아들한테 어떤 분인지 제대로 가르치죠. 안 그래요? 하기사, 자식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부모 노릇이지. 그게 말일세. 부모도 친척도 없는 절무단하기 남편이랑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만만하게 보더라고. 만만하게 봤다고요? 처음엔 다들 친절하게 다가왔지. 하지만 결국엔 돈 얘기들을 꺼내더라고. 다단계를 같이 해보자는 둥, 자기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보라는 둥.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을 닫은 채로 일부러 모질게 구르셨던 거고요. 할머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미안해. 자네한테 모질게 굴면서도 내 마음도 불편했었다네. 저도 솔직히 헷갈리기는 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모질게 구셨지만 아들한테는 은근히 마음 써주셨잖아요. 어린 새싹들한테까지 모질게 굴지는 못하겠더라고. 일찍 세상 떠난 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젊었을 적 내 직업이 국민학교 교사였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솔직히 할머니를 미워한 적도 많았어요. 괜찮네. 내가 먼저 모질게 굴었으니 미워할 만도 하지. 헌데 앞으로 어디서 지낼 생각인가? 부산 친정에서 지내려고요. 그럼 아들 학교는? 부산으로 전학시켜야죠 뭐. 그러지 말어. 어린 나이에 자꾸 전학 다니면 아이 정서에 안 좋아. 그래도 별 수 없잖아요. 집이 다 타버렸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는가? 우리 집까지는 불이 안 번졌는데. 민폐를 끼쳐드릴 순 없죠. 말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 터놓은 사이에 민폐는 무슨. 약한 소리 아들 말고 내 집에서 지내. 정 마음에 걸리면 자식 교육 위해서다 생각하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귀찮게 해드릴 텐데. 놀아달라고 보채주면 나야 고맙지. 늙음하게 손주 돌보는 재미가 생긴 셈이니 겸사겸사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어떤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이렇게 약속드려요.
1년 뒤. 할머니 계세요? 왔어. 우리 준원이 학교는 데려다주고 왔죠. 할머니랑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요. 근데 아침부터 무슨 약을 그렇게 드세요? 별거 아니야. 나이 먹으면 다들 여기저기 고장나는 법이잖니. 정말 별일 아닌 거죠? 요즘 자꾸 살이 빠지셔서 은근 걱정이었는데. 나이 때문에 그런다니까 자꾸. 근데 진짜 무슨 일이니? 아침만 같이 먹자고 온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 으이구, 아무튼 귀신 같으셔. 딸내미 마음은 엄마가 알아준다 이건가? 넉살 그만 떨고 얘기해. 아들 일이야?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주말에 가족여행 다녀오기. 요즘 학교는 그런 숙제도 내주나? 우리 땐 그저 성적이 최고였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같이 가주실 거죠? 가족여행이라면서. 그니까 같이 가주셔야죠. 할머니랑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하여간에 넉살은 뭐 그러자꾸나. 마침 나도 간만에 콧바람 좀 쐬고 싶은 참이었거든. 며칠 뒤. 노을이 참 예쁘죠? 그러게나 말이다. 참으로 아리따운 황혼이야. 오기를 참 잘했어. 준원이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걸. 종일 신나서 돌아다니더니 지쳤는가 봐요. 저녁 먹기가 무섭게 골아 떨어지던데요. 녀석 씩씩하기는. 열심히 잘 가르쳐. 뭐가 되었든 크게 될 아이야. 국민학교 교사였던 내 눈엔 다 보여. 뭐야, 금방 떠나실 사람처럼 갑자기 왜 이러실까?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게 있잖니. 실은 내가 암이라더라. 위암. 암이요? 병원에서는 모르는데요. 아직 초기라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내 나이가 나이잖니.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딸로서 병수발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절대로 치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도 준비는 미리 해놓으려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렴. 싫어요. 유언 남기시는 건 100년쯤 이르다고요. 내 유산을 너에게 남기려고 해. 억척스럽게 모아둔 땅이랑 건물이랑 해서 금액이 좀 클 거야. 싫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너한테 잠깐 맡겨놓는 거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잘 간직했다가 우리 손주 다 컸을 때 전해주려무나.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라면서. 네, 알았어요. 그런 거라면 받을게요. 아니, 잘 받아뒀다가 아들한테 잘 전해줄게요. 대신 그냥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받지 않으면? 저 엄마 딸이잖아요. 딸로서 엄마 치료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엄마 완치시켜드리고 천수 다 누리게 해드린 다음에 그때 감사하게 받을게요. 고맙구나. 고마워. 덕분에 내 마지막 황혼이 외롭진 않겠어.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요. 사랑해요, 엄마. 첫인상은 괴팍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제 아들을 구해낸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씨를 알게 된 순간 저와 아들 그리고 옆집 할머니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청자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엄마의 암 치료에 딸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반드시 완치시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겠다고요.